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중점 사업으로 국민행복 실현과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김종 차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올해 이제 체육 업무로서 추진한 가장 세 가지인데, 첫째는 국민들이 행복해져야 되는. 그건 결국 뭐냐, 우리가 소치 동계올림픽이 있고, 그 다음에 브라질 월드컵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안 경기대회 3대 스포츠 빅 이벤트가 한 번에 벌쳐지기 때문에 여기서 국민들이 우리 국가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더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서 또한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통한 어떤 국민들이 즐김을, 그러니까 뭐 체험형이라든지 생활체육에서 더 정책들을 박차를 가해가지고 국민 행복이 가장 첫 번째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정상의 정상화. 이제 체육개혁의 시발점에 들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체육개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시킴으로써 체육이 보다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스포츠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스포츠 산업을 좀 더 그동안에 좀 침체되었던 게 스포츠 산업과도 다시 만들어지고, 인원이 보강됐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가 진짜 스포츠 산업 발전의 원년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스포츠 산업체들이 보다 많은 뭐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되는 그런 어떤 세 가지의 체육 정책에 초점이 맞춰진다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포츠 산업의 생태계, 선순환적인 생태계가 뭐냐면 인력을 제대로 양성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일자리가 창출하고, 비즈니스, 스포츠 산업의 어떤 기업들, 창업이나 그 기업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그를 위해서 정부가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와 기업의 어떤 기업 환경하고, 그 다음 산업 전체의, 그러니까 일자리 산업 전체의 비즈니스화 영역을 확대시켜주는 그 기반이 되는 게 정부에서 스포츠 관련된 법과 제도를 뒷받침해주는, 이것이 바로 스포츠 산업의 생태계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작은 기업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브랜드가, 스포츠 브랜드가 굉장히 해외 브랜드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인데, 그럼 그것이 어떤 유통의 합리화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전문 인력을 배치해 준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그들의 그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이건 단순히 젊은 층도 되지만은 경력 단절자들, 그 경력자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홍보 마케팅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정부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줄 거고요. 그다음 스포츠 창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리가 젊은이들의 창업도 필요하지만, 이 남녀노소 어떤 연령층에 상관없이 창업하는데 스포츠 창업은 그들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창업에 대한 어떤 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도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펼칠 예정입니다. 정부 정책이 사실 일회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또 유명무실화되는 것, 이런 부분이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상황만 지속적으로 된다면 분명히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에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체육인들 같은 경우에는 은퇴 후에 새 삶을 사는 것이 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좀 지원도 미비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께서는 체육한 은퇴인들에게 좀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그 교육적 프로그램이 좀 많이 좀 형성이 돼야 되겠다. 지금 벌써 이제 10개 구단의 그 선수들이 확보가 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가고 코치 자리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현역에서 일하는 사람보다도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조금 한국야구위원회라든가 대한야구협회라든가 해가지고 선수 후에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교육적 조금 목적을 가지고 갖췄으면 좋겠어. 호남대학교부터 좀 살펴보면요.
그 스포츠 레저 학과를 중심으로 스포츠 레저 이벤트 전문가 과정과 그리고 스포츠 시설 경영 관리 과정 등을 통해서 5월과 8월, 8월부터 11월까지 이 총 90시간씩 운영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지정기관과 지원 사업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학교가 바로 순천대학교인데요. 순천대학교는 사회체육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스포츠 산업의 창업 전문가 과정을 개설을 하고 네. 그 지역 특화 산업과 스포츠 관광 전문가 과정을 만들어서 5월부터 11월까지 각각 96시간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그 밖에 단국대학교는 스포츠 마케팅 과정이나 청년 창업 CEO 과정, 그리고 스포츠 행정과 전문가 과정 등을 통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고요. 네. 동명대학교는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과정과 피트니스 산업 부분에서 특화된 과정을 만들어서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총 84시간을 과정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산업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런 쪽에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조그만한 중소 브랜드들이 국내 스포츠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는 브랜드만 키울 게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어떤 그 중소 브랜드를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대기업들의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스포츠 시장 진입을 어느 정도 좀 막는다고 하기보다는 좀 제약을 어느 정도 두면서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국내에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브랜드들, 그다음 또 여타의 어떤 브랜드들이 역량을 키움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재활 트레이너로 일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셨을 때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때 가장 보람 되셨나요?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복귀해서 좋은 성적을 냈을 때 그때가 가장 보람을 느끼고요. 아까도 지금 그 스케치를 하신 중에 하나 있어요. 이호연 선수라고 수영하는 이호연 선수라고 아까 검은 옷 입고 운동하는 키 큰 선수가 있었는데, 어렵던, 네네네. 네. 그 선수는 이제 항상 대회 나가면 1등을 해요. 이번에도 지금 올해 게임이 2개가 있었는데 그 2개 다 이제 1등을 놓치지 않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좀 더 좋은 퍼포먼스로 좋은 기록을 갖기 위해서 1등은 하지만 그래도 또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록 단축을 위한 그런 재활 운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일단은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때가 가장 보람되고 그럽니다. 국내 자전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보다도 조금 더 다양성을 겸비를 해서요. 그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니즈를 좀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제품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 브랜드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품질,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가격을 계속 만들어내서 아무래도 이제 그 해외 브랜드하고 어떤 그런 그 평행선에 좀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위치를 빨리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면은 어떤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 할까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R&D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은 그 기업의 어떤 중심도 아니고 학교의 중심도 아니고 그 정부의 중심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건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져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또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인적 자원의 활용 이런 것이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어떤 조율 관계를 만들어 가서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품을 개발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기업 입장에서 아시다시피 그 스포츠 산업 영역의 기업들은 영세한 기업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마케팅, 국제 시장의 어떤 경쟁력을 갖기 위한 판로를 개척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차제의 이 R&D의 영역을 이런 마케팅까지, 해외 마케팅까지 해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R&D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우리 그 스포츠 산업 기업체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저희 그 대학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좋은 인력들을 기업과 그 협력을 해서 기업에 이렇게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반은 지금 뭐 저희가 뭐 국무총리실을 비롯해가지고 경찰, 검찰, 그다음에 교육부, 안행부, 저희 문체부까지 다 함께한 스포츠 혁신 TF에서 이제 처음 이루어진 거라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검경이 중심이 돼서 그동안 우리 조사권만 있어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못했는데 이제 즉시 조사와 수사를 이룸으로써 좀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체육계의 어떤 비리를 파헤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스포츠 쪽에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는 어떤 그런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더 나아가서 지금 체육계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지금 굉장히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진짜 진정하게 체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어떤 역할이 더 강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업체로서 우리나라가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점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한번 말씀 하나 해주시죠. 일단 관중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뭐 저희 뭐 축구, 야구 이런 구기 종목만 솔직히 지금 인기가 있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뭐 지원 부분이나 이런 거 좀 일반 관람객 입장에서는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 비인기 있는 종목들도 좀 관심을 좀 가져줘야 그 저희 같은 이제 행사를 하는 쪽도 그런 이제 뭐 인기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뭐 전시회라든가 이런 스포츠 마케팅하고 연관돼서 그런 행사를 좀 꾸려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인기 있는 종목들도 좀 정부에서 많이 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그래야 뭐 이제 올림픽에서도 뭐 잘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예. 감독님께서는 은퇴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은퇴 체육인들이 좀 어떤 지원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를 그냥 스포츠 산업으로 그냥 클럽, 그냥 우리나라도 그냥 클럽화가 되니까 나라에서 못 도와주면 진흥공단에서 지원하거든요. 요새는 스포츠 토토도 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런 지원이 많이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혜택이 없어요. 올림픽 그냥 메달리스트가 딱 나와서 나 뭐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떤 클럽으로 크리고 싶다. 근데 돈이 없다. 좀 도와줘라. 지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혼자는 거는 내 코치 몇 명이 있으니까 다 메달리스트니까 사인 받고 문광문 소수로 들어가겠다. 아니면 진흥공단 수도 들어가겠다. 요것만 해주면 서울에서 몇 개만 해주면 그 코치 메달리스트 다 살아요. 그럼 지방도 그게 또 넘어가야 되는 거고. 저는 그 스포츠 산업 문화를 많이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이 경제 활동, 또 이 경제 효과, 또 수익 구조도 하고, 또 이 제주 도민 삶의 질의 향상, 뭐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 축구가 되면 마치 뭐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는 조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할 때부터 그래서 축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축구가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뭘 할 거냐가 중요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고요.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떠한 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국 기업들이 이미 스폰서십이나 또 라이센싱 분야나 대부분 밀고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인천 아시안 게임의 용품들 자체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는 이벤트에서 누가 돈을 벌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우리가 중국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지들은 많다. 중국에서 지금 프로 스포츠나 지금 스포츠 쪽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메가 이벤트를 다 치렀고
또 거기에 대한 노하우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프로스포츠도 훨씬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한국에서 매뉴얼화하고 한국 내에서 인재들을 중국에 보내야 되겠죠. 중국 시장 개척을 해라. 그리고 그들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 만들고 있는 공장들을 지원하는 것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이 공장에 자본을 투여하더라도 중국에서 제한점을 많이 두고 있고 결국은 그들한테 이러한 자본이 넘어가게 돼 있죠. 스포츠 산업은 투자 대비 효과가 크다는 강점이 있는데요. 이런 경제적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여러 분야가 맞물려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는 게 매우 델리케이트해서 이게 정말 용품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통적인 산업 정책이 맥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대회 이벤트 산업, 국제 이벤트 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대회 조직위원회, 평창 대회 조직위원회, 그다음에 뭐 인천 대회 조직위원회 이런 것들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기술적 혁신이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게 단지 산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게 스포츠 산업이 아니거든요. 스포츠 산업이 잘 되려면 유관한 뭐 조직위원회나 관광 쪽이나 지역 정부나 또 그다음에 관련돼서 어떤 뭐 금융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넓은 그 시각에서 이걸 바라보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망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거를 이끌 수 있는 어떤 그 추진체가 정부 수준에서 상당히 좀 상위에 만들어져서 이것들을 좀 큰 그림에서 스포츠 산업을 바라보고 정책적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레슬링인들. 우리 레슬링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첫 번째 금메달을 딴 최고의 효자 종목입니다. 그 후 지금까지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님께서의 지속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셨던 그 발판을 통해서 정말 최고의 성적들을 거둬왔습니다. 제가 신임 회장의 제안을 받으면서 제가 마지막 결정하기까지 너무나 체육계의 비리를 통한 보도된 바와 같이 정말 지금 이런 난국 속에 과연 제가 신임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정말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내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해결하고 새로 도약할 수 있는 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신임 회장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문체부가 검경 합동수사반을 꾸리는 등 강도 높은 비리 척결에 나선 가운데 처음으로 자발적인 비리 척결, 도덕 투명성 강화 등의 자정 결의를 발표하는 단체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법적 점검만큼이나 관련 단체의 자발적인 자정의식 동참과 이 문화적 확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동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스포츠 체육 단체들이 어떤 기업이나 정부의 어떤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성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밥을 먹을 줄만 알지 그 주는 밥을 어떻게 생산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자생해서 살아가야 되는 건지 발전시켜 나가고 성장시켜야 되는 건지를 저희 협회 자체 내지는 사업단을 추진해서 전문성 있는 전문성을 살려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협회가 추진되어야 할 전용 경기장, 레슬링 전용 경기장을 건립하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저희가 스포츠 마켓을 해서 다각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 수익을 통해서 앞으로의 모든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래 승마 산업을 위해서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각오 한 말씀 부탁합니다. 한국의 말사람의 총 수치로 얼마냐? 한 7조 한다고 봅니다. 7조 중에
경마와 승마로 놓으면 경마가 6조 9천억이고 승마가 1,000억이라고. 그러면 선진국은 5대 5거든요. 제 목표는 경마가 7조면 승마도 7조 해서 14조가 돼야 말산업이 성공이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현장에서 저는 어차피 베이스가 제주도니까 제주도에 계신 모든 말 관련된 분들하고 힘을 합쳐서 그 7조의 승마 산업을 위해서 도전해보고 그걸 한번 이뤄내는 게 제 각오고 목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중점 사업으로 국민행복 실현과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김종 차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올해 이제 체육 업무로서 추진할 가장 세 가지인데, 첫째는 국민들이 행복해져야 되는. 그건 결국 뭐냐, 우리가 소치 동계올림픽이 있고, 그 다음에 브라질 월드컵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안 경기대회 3대 스포츠 빅 이벤트가 한 번에 벌쳐지기 때문에 여기서 국민들이 우리 국가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더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서 또한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통한 어떤 국민들이 즐김을, 그러니까 뭐 체험형이라든지 생활체육에서 더 정책들을 박차를 가해가지고 국민 행복이 가장 첫 번째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정상의 정상화. 이제 체육개혁의 시발점에 들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제 체육개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시킴으로써 체육이 보다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스포츠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스포츠 산업을 좀 더 그동안에 좀 침체되었던 게 스포츠 산업과도 다시 만들어지고 인원이 보강됐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가 진짜 스포츠 산업 발전의 원년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스포츠 산업체들이 보다 많은 뭐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되는 그런 어떤 세 가지의 체육 정책에 초점이 맞춰진다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포츠 산업의 생태계, 선순환적인 생태계가 뭐냐면 인력을 제대로 양성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일자리가 창출하고, 비즈니스, 스포츠 산업의 어떤 기업들, 창업이나 그 기업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그를 위해서 정부가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와 기업의 어떤 기업 환경하고, 그 다음 산업 전체의, 그러니까 일자리 산업 전체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시켜주는 그 기반이 되는 게 정부에서 스포츠 관련된 법과 제도를 뒷받침해주는, 이것이 바로 스포츠 산업의 생태계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작은 기업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브랜드가, 스포츠 브랜드가 굉장히 해외 브랜드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인데, 그럼 그것이 어떤 유통의 합리화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전문 인력을 배치해 준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그들의 그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이건 단순히 젊은 층도 되지만은 경력 단절자들, 경력자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홍보 마케팅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정부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줄 거고요. 그다음 스포츠 창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리가 젊은이들의 창업도 필요하지만 이 남녀노소 어떤 연령층에 상관없이 창업하는데, 스포츠 창업은 그들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창업에 대한 어떤 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도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펼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스포츠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참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스포츠가 굉장히 그 광대하게 지금 범위가 넓어졌거든요. 지금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급이 좀 널리 펴져 있는데,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보급이 좀 늦어진 것이, 지금 그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종사자들이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산업에 대한 육성을, 그리고 인프라 구성을 좀 먼저 한다면은,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모든 스포츠가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그 산업을 앞장서는 분들이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플레이를 보고 조금 장기적인 투자를 해줌으로써 스포츠 산업도 스포츠 그 야구나 축구처럼 동시에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합동수사반은 지금 뭐 저희가 뭐 국무총리실을 비롯해가지고 경찰, 검찰, 그다음에 교육부, 안행부, 저희 문체부까지 다 함께한 스포츠 혁신 TF에서 이제 처음 이루어진 거라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검경이 중심이 돼서 그동안 우리 조사권만 있어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못했는데 이제 즉시 조사와 수사를 이룸으로써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체육계의 어떤 비리를 파헤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스포츠 쪽에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는 어떤 그런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더 나아가서 지금 체육계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지금 굉장히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진짜 진정하게 체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어떤 역할이 더 강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스포츠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산업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그렇게 정부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사례됩니다. 대기업 분야는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 경쟁력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중소기업 분야, 특히 스포츠 산업 분야는 일부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부분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같이 무조건 국산품을 이용하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어떠한 경쟁력과 또 이 브랜드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면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스포츠 산업 발전으로서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러한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